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요, 코스피는 4.2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73.45포인트로 장을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의 상승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4.7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574.06포인트로 0.83%가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1960선 초반까지 밀려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막판 들어서면서 코스피가 빠르게 힘을 냈습니다. 강보합권까지 치고 올라서 1970선 회복하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포인트의 오름세입니다. 1973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하루였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매물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903억 원, 기관은 52억 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 쪽에서는 98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570선 위에서의 흐름이 지속이 됐는데요. 이 외국인 이어서 기관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4포인트대의 오름세입니다. 574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248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 역시 막판 들어서면서 매수세 늘렸습니다. 7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이 두 주체가 지수 상승 견인해줬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오늘 323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봅니다. 이 전일 급등세에 따른 조정감이 나오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더니 이 4월 15일 이후 약 1개월 만에 1130원 선을 상향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또다시 밀립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결국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70전의 내림세입니다. 1128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강보합권 지켜내며 장마쳤습니다. 148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자동차주 흐름 좋았는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1%대의 상승 흐름, 기아차 역시 강보합권 지켜내면서 57,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삼성생명 오늘 1%대 상승 흐름입니다. 주당 1,500원씩 오른 하루고요. 신한주주 금융 흐름 좋은 가운데 신한주주 역시 1%대 상승 흐름. 이어서 화학주 오늘 밀렸는데 역시나 대장주인 LG화학 밀립니다. 2%대의 내림세 보이며 25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31,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 1%대의 하락 흐름,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 이어서 SK브로드밴드 2%대의 강세입니다.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5,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GS홈쇼핑 오늘 3%대의 강세입니다. 23만 4,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파트론 역시 강세 흐름 좋았습니다. 3%대의 강세 23,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반면 SFA가 1%대의 하락 흐름, 다음은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동차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전일 일본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자 이에 따라 엔화 약세가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이기는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1%대의 상승 흐름이었고요.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세종공업이 5%대의 강세, 평화전공 8%대의 급등세 보이며 오늘 17,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금융주 역시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하루인데요. 하나금융지주 2%대의 강세 37,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우리금융과 BS금융지주 역시 3% 내외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후공정주 살펴볼 텐데요.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주,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막판 들어서면서 보합권 나타낸 모습이고요. 네페스가 1%대의 상승 흐름, 아이테스트 눈에 띕니다. 현재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이 아이테스트의 경우 아이테스트가 상한가 보이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신텍이 4%대의 강세, 프롬서티 역시 9%대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1,87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이 STX 엔진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채권단에서 자율 협약과 또 이 자금 지원을 동의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대장주인 STX는 보합권, STX 중공업은 4%대의 강세, 이어서 STX 엔진 3%대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STX 조선해양 강보합권에서 약세로 전환된 뒤 장마친 모습인데요. 3,6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CJ 그룹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자금과 관련해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 편법 증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CJ 힘을 내며 강보합권에서 장마쳤고요. CJV가 가장 많이 밀립니다. 최근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5%의 하락 흐름 54,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제일제당이 3%대의 강세, 반면 CJ ENM은 1%대의 낙폭 보이며 오늘 CJ 그룹주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자인증과 인포바인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락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한국전자인증 오늘 하한가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낙폭 어느 정도 축소하며 12%대의 급락세입니다. 주당 425원 밀려 3,1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인포바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한가입니다. 주당 4,500원씩 밀리며 26,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AP시스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P시스템 오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주당 350원씩 오르며 12,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장 마감과 다음 주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마감 상태가 좋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4.26포인트 상승 1973.45포인트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859억 원을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이 37억 원 그리고 82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 코스피는 0.67%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주 초반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 중반에 미국의 QE 축소 우려라든지 중국 PMI 하락으로 인해서 경기 우려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일본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좀 변동성을 다소 좀 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의 좀 상승률이 컸던 반면에 방어주들은 좀 약세를 좀 지속을 했었고요. 금일은 금융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에 대한 부분은 다소 지금 국내 증시에는 뭐 호재로는 작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역시 큰 악재로도 작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 증시의 급격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일본 비효제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 금리 가격이 시작했다는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엔화 약세의 속도가 차츰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동안 연초 이후에 일본 증시가 5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국내 증시는 다소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한국 증시의 차별화 요인이 다소 좀 해소될 가능성이 향후에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이제 위쪽으로도 일본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만 따로 좀 상승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6월 달에 들어서면은 유럽의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유럽에 대한 기대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는 대략 올해 지수를 놓고 보자면은 19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로 움직였고 현재 수준은 그 올해 움직임 폭의 대략 절반 수준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에 특별한 현재 지금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지만 유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로 조정 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마감이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짝 생깁니다. 다음 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요? 다음 주도 역시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수 자체가 현재는 197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일본 증시가 금일에도 6% 이상의 현재 그 등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6% 이상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대략 1900포인트 초반, 초중반 수준에서의 지지력이 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의 지수 하락은 다소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최근에 국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금융주와 그 IT 업종 중심의 대응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 오늘 장 마감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을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 수급 분석해보죠. 샘플러스의 김현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수급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은 각각 어떠했는지요? 예, 오늘 시장이 마지막에 좀 회복이 되면서 강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1973포인트. 지수 차트를 보면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지만, 일단은 좀 양호한 모습으로 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를 또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8% 정도 상승 마감이 되면서 574포인트. 단연간의 그 박스의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에 대한 부분을 역시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업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오늘 외인들이 한 240억 정도, 잠시만요. 외인들이 한 800억대 매도를 좀 보여줬고요. 기관이 한 40억 정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 수급의 지금 일별 수급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동안 매도를 계속 지속을 하던 외인들의 매도의 기조가 분명히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16일 한 3천억 정도의 매수세 이후에 매수를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 860억 정도, 어제 같은 경우 67억 정도 매도도 상당히 매도가 적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도 한 800억대 매도는 나왔습니다만 매도의 기준은 좀 분명히 약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의 매도 부분은 아직까지 기관의 매수는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외인들의 매도의 기준은 약해졌다, 이 부분에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의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기관의 차익 매물 부분 나오지만 IT 부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런 쪽에서 좀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잘 조정 구간을 거치고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서도 외인들의 이 매수 부분이 일전에 5월 9일 날에 14,000 계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으로 좀 보면 11,000 계약 정도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또 매도가 나왔다가 또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어느 정도는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면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1950과 2020 이 사이 정도의 어떤 밴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6월달, 7월달 여름에 서머랠리 이런 부분도 또 얘기가 나올 텐데요.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너무 이제 왔다 갔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보를 해서 코스닥 시장에 간다, 코스피 시장에 간다, 이렇게 관점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코스피 쪽을 선택한 투자자들이라면 분명히 계속 코스피 쪽을 선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민감주들, 현재 지금 외인들의 만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결국에는 대형주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코스피 쪽에 민감주 쪽을 위주로 해서 들어올 텐데, 그럴 때 과연 그러면 모멘텀이 있는 이런 IT라든가 자동차 섹터의 민감주 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혹은 소재산업재, 그동안 낙폭이 과대한 또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민감주 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낙폭 민감주 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러한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급이 유입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현 구간에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1900의 하방에 대한 부분은 확신을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좀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매매보다 중기적인 매매를 선호를 한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낙폭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 서서히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모멘텀이 있는 지금 IT 쪽이 분명히 좋고요. 자동차 쪽도 부품주들 비롯해서 상당히 위주로 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들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내서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오늘 특징 종목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DIC 이렇게 세 종목을 잡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하나금융지주, 금융 섹터와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쪽이죠, IT 쪽. 그리고 DIC는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반도체 쪽과 자동차 부품은 최근에 아주 강했던 그러한 흐름이고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게 반도체 후공정 쪽 최근에 좀 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IT 쪽에서는 순환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IT 부품,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그쪽에서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간 이후에 이번에는 또 반도체 쪽에서 순환되고 LED 쪽에 한번 또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나타나고 있고 IT 섹터 내에서 이게 순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IT 쪽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가 최근에 지금 보면 오늘 하나금융 위주로 볼 텐데요. 최근에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기관의 매수 또 혹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시면 또 외인들의 매수가 또 유입이 되는 이러한 금융주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금융주들의 메이저들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분석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순이자 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이런 금융 관련 업종의 어떤 자금의 중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자금의 그러한 활발한 이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 지금 최근에 바닥을 찍고 지금 강하게 좀 반등을 준 그러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길게 주봉이나 이런 월봉을 좀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반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현재 지금 최근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매수를 해온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지금 4월 달부터 해서도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관들은 어느 정도 계속 좀 매수를 해나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4월 달부터 계속 주가가 하락할 때도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형성하고 앞으로의 상승을 조금 기대를 해보는 그러한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이런 섹터는 아니겠죠. 좀 긴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해외의 이런 흐름이라든가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라든가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자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실 구간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한 4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좀 대응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 섹터에 대해서 최근에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 해서 하나금융지주를 좀 잡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오늘도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전일 강한 상승과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반도체 후공정 조립 테스트 이러한 업체인데 1분기 때 실적은 그다지 이제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가의 흐름들이 다 말해주듯이 그다지 좀 비수기이기도 하고 이런 물량 자체가 좀 적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지 못하지만 2분기부터는 가동률이 회복이 되고 실적의 개선이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쪽.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 반도체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틀 동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매수 관점에서는 좀 그러한 매수의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되겠죠. 시기를 조율해봐야 되겠죠. 이틀 동안 오른 그러한 매수의 주체는 역시 이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이틀 동안 아주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눌림이 나타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음봉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음봉이 나올 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전 고점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에서도 지금 이런 상단 부위를 넘어선 상태죠. 직전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주 뭐 강한 흐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들은 여전히 홀딩이고 신규 매수 관점의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7,600원 선 정도, 7,500원 선 정도 이 정도 가격, 이 밴드 사이에 혹은 좀 너프하게 본다면 7,800원, 7,600원 이 사이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분할해서 접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봉 매수,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그런 섹터고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IT 섹터 같은 게 계속 순환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그러한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또 그들 차례가 오게 되면 순환이 될 그런 차례가 또 올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C라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최근에 화신이라는 종목이라든가 상당히 좀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가고 있죠. 자동차 부품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보다 역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DIC 같은 경우 중국의 이제 현지 법인까지도 종속회사에 편입을 하면서 중국에서의 어떤 모멘텀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가 일전에도 자동차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의 지금 해외 그런 럭셔리 카들이 중국의 생산 공장 현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이제 진출해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실적이 좀 기반이 되고 중국에서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현 구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DIC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보면 오늘도 거래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은 좀 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좀 매수를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총이 조금 작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보다는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이 워낙 많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변동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러한 강한 종목들은 항상 음봉에서 매수하실 것을 권유를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특징 종목으로 잡아봤지만 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이 부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오늘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봉 매수, 눌림목 시 이렇게 매수를 좀 노려보신다면 괜찮은 그러한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IT 부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지금 조금 약간의 조정 구간이 좀 나타난다고 해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지주, 하나마이크론, DIC 오늘장 특징주로 세 종목을 꼽아주신 김현근 멘토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 여러분들의 계좌를 콕콕 찍어서 수익을 내는 쪽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이명식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이 아주 그냥 두텁게 상승 마감해가지고 다음 주 장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 두 분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잘 참고하시면은 다음 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코스피 1970선 기준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상했고요. 가격 메리트 종목에 관심을 두자 종목은 대상입니다. 이명식 전문가는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집중하자 업황 개선 종목에 관심을 두자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1970선을 기준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상하신, 전망하신 조준성 이사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972였는데 오늘은 72선이네요. 예. 네, 1포인트 1970을 놓고 많이 이제 등락이 이제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달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뱅가드 때문에 이제 뭐 장마 전세라 말씀드리고 하반기는 이제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제 일본 차이 보여줬던 게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애플컴 때 말씀드리면서 시가총액을 달리면서 700달러 가면서 막 그냥 붐이 일어났었죠. 근데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뭐 이러한 그 추세대로 그냥 쭉쭉 올라가는 이러한 추세들이 깨질 때 그런 모습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 겁니다. 가봐야겠지만 근데 그 전초전은 어제 일본이 좀 보여줬습니다. 돈을 풀어내는 데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이 일단 시장에서 이제 그 투자 심리에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맞물려가지고 이제 그런 강한 음봉이 나왔죠. 가장 그 대형 주스가.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전초적인 어떤 시그널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주시장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점점 더 드러나고 있죠. 요즘에 해보면은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주식들이. 뭐 오늘 저점 해가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뭐 이렇게 또 지그재그 코스 나오는데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거의 이제 수술뛰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뭐 6월달에서 이제 뱅가드 마무리된다 하지만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 있어가지고 내일의 어떤 그 조정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좀 봐야겠고 일단 종합주가지수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차트 보시게 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요 까만 선은 보여드렸습니다. 고점 해가지고 요 선 넘지를 못한다 했는데 지난주에 그 넘었었는데 다시 원위치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들어왔었죠. 1970에 1961까지 들어왔는데 이 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동 평균선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 추세선에 있어가지고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지난주에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쉬었죠. 지난주와 이번 주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고점을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2000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가는 척하고 다시 이 저항선 때 아니면은 이쪽으로 산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70선이 지지선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 이 저항선이 돼가지고 이 캔들이 이제 이 아래 1970 아래 내려올지 이 70의 선 해가지고는 이제 파란 선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 파란 선이 있습니다. 3월 달에 한번 깨졌었죠. 그리고 4월 초에 한번 깨졌었죠. 이게 61선인데 그 다음에 딱 61선 걸려 있습니다. 이 위에서 노느냐 아래에서 노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도가 달라지죠. 근데 만약 이 아래선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약간 조금 조정폭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가지고 해외 차트 잘 보셔야 됩니다. 어제 새벽까지는 괜찮았어요.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5일선 지켰는데 다우지수 그나마 양호한데 밑골이 많이 나오면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밑골이 많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5일선이 깨졌습니다. 처음으로 2주 만에 거의 한 3주 만에 깨진 것 같아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아예 그 양봉이 나왔죠. 5일선과 21선 중간에 있죠.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독일 지수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아예 5일선 이제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 지수도 2주간 올라간 거 한 번에 그냥 내려가 버리죠. 영국 지수도 마찬가지고 음봉이 나오는데 이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거의 5월 초에 가격대 아니면 그 저점 때 오늘 밑골이 나오면서 이제 이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21선 지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 아래 이제 지그재그가 있는 거죠. 지그재그가. 근데 이 아래 지그재그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 이어가지고 이번 주까지 해서 어제 아침까지, 그제 아침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0을 못 가는 그런 형태에서 올라갈 때는 약간의 커플링이 나오고 빠질 때는 강한 뭐 디커플링이 나올 양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혼주 양상하게 되면은 외국인이 수급이 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1970 아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은 1972냐, 70 아래냐 있어가지고 70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전에 같으면은 좀 약간 뭐 저가 매수 어떤 순환 매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 쪽으로 생각합니다. 아예 1900선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빠르게 6월 달까지, 6월 초순까지는 그런 낙폭에 어떤 기대 심리 그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서서히 출구 전략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 아베노믹스의 어떤 거품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으로는 아베노믹스가 좀 깨져야지 어떤 그 일본의 그 구구 세력들이 약간 힘이 좀 꺾이고 우리가 좀 약간 괜찮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봐서는 출구 전략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고 이게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써가지고 하반기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Q4, Q5, Q6 계속 가기는 힘들겠죠. 아예 처음에 그냥 뭐 2년 동안 뭐 1년 동안 꾸준하게 국채 매입이 들어가면서 추가 유동성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절을 하겠다 말을 하면서 연착륙 어떤 그 시사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초기 진공에 있어서는 지그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단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하단 집기가 좀 다음 주는 관망해서 리스크 관리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즘 시황 보게 되면은 현대차 기준해가지고 지금 20만 4천 정도 날라오는데 이게 95엔에서 93엔 갈 때, 95엔대입니다. 95엔대. 근데 지금 현재 엔화가 101엔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20만 4천 회복했죠. 18만 원 찍고 나서 오히려. 이게 엔화로 해가지고 어떤 그 시황에 있어가지고 엔화를 가지고 오르는 쪽이 있고 내리는 쪽이 있는 거죠. 엔화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더 일본 니케이 더 올라가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같이 올라가는데 엔화가 환율이 흔들리니까 일본 시장이 자빠지면서 우리도 같이 흔들린 모습이 양상이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어떤 주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히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똘똘한 놈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점을 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쉽지만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IT, 자동차 업종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집중을 받고 있는 섹터죠? 네. 네. 최근에 뭐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IT,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가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영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국내적으로 뭐 혼조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그 전일과 금일 발표된 그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 섹터의 경우 혼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경기 지표가 개선되어야지만 뭔가 활발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는 뭐 박스권에 갇힌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나마 뭐 희망적인 것은 유럽에서 그 소비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가 더 힘을 받는 것 같고요. 전일과 금일 다시 한번 그 일본 증시의 경우 니케이 지수의 경우 조정을 보이면서 좀 상승 탄력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1차적으로 뭐 투기성 자금이 환율 시장과 함께 국내 시장 측면에서는 뭐 환율이 되겠고요. 특히 그 니케이 시장, 주시장, 그 다음에 그 국채 시장에서 일부 자금이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배경 요인에는 최근에 유가 곡물 시장에서 2, 3년 주기로서 일단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쪽 그 원자재라든가 곡물 시장의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들이 거의 뭐 한 8, 90%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요인이 좀 그 다분히 전일 그 일본 증시 급락에 이면적인 면에 이러한 요인들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그 버냉키 의장이 언급한 게
현재 그 출구 전략을 펼치게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 환율, 주식, 채권 전방위적으로 그 자산 배분에 약간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즉 투자은행들은 그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일과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데 그 쇼크는 좀 덜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투기성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갈 걸 대비해갖고 토빈세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적극 도입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은행들의 단기 외야 차입을 한 수년 전서부터 조절을 했기 때문에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그 달러가 일정 부분 점진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환율이 최근 들어서 뭐 1,100원에서 한 1,120원대 전후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수출 관련주에 일단은 뭐 당분간은 우호적 환경이 지속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환율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코스피 시장의 그 조정 국면 크게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도 살아야 그 전 세계적인 무역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일본도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 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선정법 보겠습니다. 가격 메리트 종목에 관심 두자고요. 일단은 저기 이제 지금 뭐 시장 그래도마 견인하고 있는 쪽이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전고점 내지 아니면 신고가 내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기존 그 기아차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5만 원대, 6만 원 이제 초반까지도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 폭이 굉장히 크죠. 삼성전자로 치면은 135만 원에서 155만 원을 지금 현대차 그룹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1,000원, 2,000원 움직이는 게 뭐 삼성전자가 2, 3만 원 그냥 쉽게 움직이는데 매일매일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로 봐서는 이쪽이 이제 조정받을 때 이쪽을 공략을 해야겠죠. 이쪽을.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5일선이 지켜지는 기준선을 잡고 해가지고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되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뭐 이쪽이 괜찮기 때문에 현대차, 뭐 현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이아, 뭐 화신 뭐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 치게 되면은 지수가 조정받을 때 이쪽이 눌림을 할 때 같이 이제 이쪽을 이제 공략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쪽이 그나마 또 나은 쪽이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이런 쪽은 뭐 시장을 약간 어떤 수급에 써가지고 약간 괜찮죠. 나름대로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신고가에 대한 어떤 갱신에 대한 그 기대가 좀 많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나포카드 쪽이 있는데 조금 말씀 빨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롯데케미칼 뭐 건설주 해가지고 제가 건설주나 중공업 쪽 올라가면은 공매도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가 이게 추세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하고는 다음 현대차는 잘 벌다가 약간 덜 버는 추세에서 고점 되면 낙폭이 큰 거고 케미칼 쪽이나 화학이나 건설이나 철강 이쪽은 안 좋았는데 기대감으로 살짝 올려나오는데 역시나 안 좋고 다음 분기도 봐야 되겠고 연말까지 봐야 되는 분위기 때문에 고점 되면 반토막을 내주더라도 더 빠지더라도 바닥 확인이 안 되면서 수급 쪽으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레벨이 좀 다릅니다. 색깔이.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가 고점 되어 수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한번 예를 들면 차트 보시게 되면은 4월달까지 충격 먹고 지난번에도 뭐 실적 쇼크 나온 다음에 실적 쇼크 나오기 전에 쭉 올라갔었죠. 그리고 한 방에 실적 쇼크 먹고 나서 빠졌는데 이게 이제 4월달 저때 23,000원 부분 들어오면은 23,000원에서 24,500원, 25,000원 게임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5일선과 이격이기 때문에. 요런 뭐 게임들, 이걸 또 추세대로 뭐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무겁죠. 이게 아예 15만원 딱 찍어버리면 한번 들어갈만 하는데, 16만원 초반에 납폭가대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 이제 전화로 많이 오시는데, 뭐 5,000원대라든지 뭐 3,000원대 이런 거밖에 안 돼. 16만원 선에서는. 아예 15만원 찍어주면은 16만원 들어오는 이런 코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쪽은 좀 더 누누이 말씀드려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다음 주 이제 내일 새벽이나 뭐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보게 되면은 앞에 제가 좀 불안하다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5일선과 21일선 사이 중간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21선을 받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눌림목 조정이 강하게 들어간 건데, 여기 있어가지고 바로 깨진다기보다는 약간
좀 약간 그 지그재기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가지고 이번 주 시장 움직이듯이 다음 주도 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대신에 기준선은 1970선이 저항이 되는가 지지가 되는가 해서 가지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걸 또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에 관심을 두자는 이명시 전문가님은요? 네, 어제 오늘 IT, 그 다음에 자동차가 상당히 호주세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그 자동차 섹터를 보면은 현대 기아차,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고요. 부품 업체들도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SL이 금일도 3% 올랐고요. 화신, 그 다음에 평화전공까지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자동차 섹터 내에 그 부품 관련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sek터 최악의 상황에서 탈피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IT 섹터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 X가 1000만 대 4가 1000만 대 이상 팔렸다는 소식과 함께 금일도 휴대폰 관련 부품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전개되는데요. 파트론, 이노칩, 그 다음에 휴대폰 케이스 관련 업체들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섹터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금일도 AP 시스템 납품 소식과 함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심텍, PCB,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 관련주로도 매기가 급속도로 기관 매수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IT 부품,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전일에 이어 금일도 강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그 타이어 섹터의 경우에는 그 긍정적 소식이 주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중국 유럽 시장에서 재고 소진과 함께 새로운 그 신규 타이어 수요가 생기고 있고요. 특히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재고 감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요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건 LG화학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 동양기준의 경우에는 유압 실린더 부분이 일단은 재고 소진이 나타나고 있다니까 전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대상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또 식품 관련주 갖고 왔는데 대상 같은 경우에 좀 약간 특색이 좀 있습니다. 곧 옛날 같은 제가 대상 같은 기업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박스권이라든지 어떤 몇몇 많이 포트폴리오 넣어가지고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5월달 들어와서는 5일선 타고 5일선 이동평균을 타고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000원도 저점을 깨지면 35,000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바닥을 다지려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작은 기대감인데 SCM이라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 해가지고 공급 관련 있어가지고 요즘 소위 말하는 가불관계에서 밀어내기 식품들이 많은 남양유 손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밀어내기 스캔들 없는 식품 기업이 대상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원 FM 이런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남양유 같은 경우는 주문을 넣게 되면 100개를 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0개 수정해서 물건이 들어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죠. 근데 이런 쪽은 이제 수정을 못하게끔 어떤 그 대리점의 관리에 있어가지고 약간 그 윈윈 전략을 잘 세우고 있으면서 그 재고 관리 잘하고 있는, 밀어내기식이 아니라 같이 이제 재고 관리 이런 걸 잘하면서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요 기업들 특성이 계속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고, 어떤 그 반등 없이 내려왔고, 첫 번째 이제 반등의 어떤 가격대가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가격대 이제 지금 들어왔다는 건데, 대상 기준으로 하시더라도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가 올봉이 5개월선을 기준해가지고 지지를 잘 받아야 된다 말씀인데, 대상 기준해가지고 35,000원이 5개월 평균선이 35,230원입니다. 그러니까 35,000원만 오면은 대반등이 나오고 이런 양상을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잠깐 보시면은 오늘 약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비해서 더 기관 6만 개, 외국인 10,000개. 그 전까지는 이제 기관이 좀 많이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일단 35,000원 월봉선 기준선을 해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수급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0원과 그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번 달 월봉 기준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월봉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이하, 35,100원 이하 매수해가지고 적어도 36,500원 정도, 37,000원 정도는 어떤 반등 폭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다시 이제 4만 원대 이제 회복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5,100원이 이제 저감에서 첫 번째 어떤 5개월선의 어떤 지지선을 생각해가지고 공략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명식 전문가님의 뉴프렉스네요. 네, 그 뉴프렉스의 경우에는 그 LG전자로 그 연성 PCB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납품 비중이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카메라용, 모듈용 그 연성 PCB를 삼성전자에 그 납품하는 1차 벤더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이라든가 캠시스가 최근 뭐 1,300만 원 화소 판매 호조와 함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뉴프렉스의 경우에는 뭐 LG, 그 다음에 삼성 쪽으로 일단 납품이 양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년도 매출의 경우는 2천억이 돌파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률은 한 6, 7%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뭐 6천원대 단기의 박스권을 돌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천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공략하시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뭐 주봉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원형 바닥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목표가의 경우는 8,500원대를 향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추천받아봤고요. 오늘 AS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농심이었죠. 일단 농심도 앞에 설명드렸듯이 대상이나 농심, 오뚜기 뭐 이런 쪽이 다음 주 코스로 이제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정고점, 목표가는 크게 보지 마시고 제가 뭐 31만 원과 32만 원 사이에서 적절하게 물량을 조절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끊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절한 선에서 끊고 나와라. SK하이닉스는 상승 중인데요. 네, SK하이닉스의 경우는 계속해서 그 기관들의 그 수급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 다시 한번 단기 뭐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3만 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뭐 3만 3천 원, 5천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분기 5천억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조준성 이사님 그리고 이명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이 아주 산뜻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으로 좀 상승 한번 화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